1960주년 1962년 단순 기계 제작물에서 시작해 오늘날 자율주행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라를 키워온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현대양행이라는 사명은 5대양 6대주를 넘어서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사명을 지을 때부터 글로벌리제이션을 꿈꾼 회사 이름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을 선도하겠다는 개척자 정신은 창원공장이라는 큰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70년대 후반 창원공장 프로젝트 과정을 지켜봤고 시간이 흘러 1991년 운곡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했던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연 건평이 12만 8천 평에 이른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듣더라도 공장 연 건평이 어떻게 10만 8천 평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데 그 다음에 공장 총 대지는 87만 평이라고 또 그래서 그건 100만 평에 이르는 그런 대지에다가 공장을 12만 평짜리 짓는다는 게 지금으로 봐도 대단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생각조차 못할 그런 규모의 그 프로젝트입니다. 한라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초. 그 너머에는 언제나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 구상을 하시고 그때부터라도 생소했지만은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예견을 하시고 로봇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로봇가.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뭔가 잘 그림을 좀 그림 그리는 게 좀 머리에 잘 안 들어왔는데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역시 대기업 가시구나. 그리고 나보고 그래, 민 기자, 앞으로는 모든 그 상품이 큰 게 아니다. 스몰 매저먼트, 스몰 조그마하면서 그런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거 그런 거가 될 거다. 나는 그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개척자에게 실현이란 무엇일까요?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현대양행을 다 빼앗기고 12월 31일 정산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현관에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야. 내일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딱 두 마디만 하고 나가셨습니다. 15년 후에 한라가 재기하여 재계 1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지의 영역에 열망 가득 찬 개척자들에게 실패와 실현의 과정은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개척자는 말합니다. 나도 넘어졌고 다시 일어섰을 뿐이다라고. 1997년 IMF는 대한민국 모두가 힘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련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는 다시 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 역사에서 잃어버린 주력 기업을 되찾은 유일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정몽훈 회장님의 끈기와 투지라는 창업정신의 DNA를 구현하는 멋진 사례였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만도의 기여는 빠르게 선진기업을 따라잡고 세계 수준에 도달, 세계 유수 자동차 그룹의 파트너로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의 전형적인 개가를 보여왔습니다. IMF라는 시련 속에서도 한라는 1994년 창단한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더해졌습니다. 정몽원 회장님께서는 안양한라 아이스하키 팀을 해체를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 아이스하키 팀으로 인해서
한라 그룹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도 같은 힘을 얻고 같이 노력해서 완팀을 하려고 하는데 큰 철학을 가지셨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몽원 회장님이 아이스하키 협회 회장이 되시고 나서 우리나라도 동계올림픽에 아이스하키가 출전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챔피언 그룹까지 올라가는 데는 수많은 역경을 겪어왔습니다. 개척자의 정신으로 걸어온 한라의 60년. 한라의 변화를 내부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요? 무려 35년이나 지나서 막상 자세히 떠올리려고 그러니까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때는 이렇게 오래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제 결혼까지 시켰으니 그야말로 청춘을 함께한 진짜 인생의 동반자죠. 지금 만도가 글로벌 기업이 되어 해외 공장도 여럿 있고 전 세계 완성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이 뿌듯하고 대견합니다.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쉬운 길로만 오지 않았잖아요. 정도만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의 변화를 쫓아 끊어진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온 한라의 개척자 정신. 일상의 현장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떤 모습으로 숨쉬고 있나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년의 시간 동안 한라는 대한민국 산업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60년간 뿌리 깊게 이어 내려올 수 있었던 저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5개 주요 부품이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 조향, 현과 제동 장치가 있는데 이러한 5개 부품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ABS는 전 세계에서 서너 개 기업만 가지고 있던 가장 첨단화된 부품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한국 자동차 회사도 없었습니다. 과거 흔적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여기는 과거 모습이 많이 남아있네요. 99년에 국내 최초로 만도가 ABS를 독자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시가 78년도에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21년 늦은 셈이죠. 하지만 ECU가 장착된 전자제어 시스템을 최초로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에 ESC를 시작했고 2010년에 AHB를 시작했고요. 지금의 IDB로까지 진화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저희 ESC 개발할 때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04년이었죠. 양산 2대를 남겨놨는데 또 차량 자세 제어로직의 핵심 모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거를 정상적으로 개발을 하려면은 2년은 필요한 프로젝트거든요. 진짜요? 그 정도면 초비상 상황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싶은데 거의 꼬박 2달 정도를 100명 가까운 연구소 인원 전원이 거의 3일에 한 번 정도 퇴근하면서 그 일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은 쉴 줄 알았는데 그날도 밤 10시 정도 돼서 퇴근했던 것 같아요. 설날까지 일하셨어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선진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저 차량은 지금 무엇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네, IDB2 HAD를 장착한 차량이에요.
2022년도에 CES 혁신상을 받은 바로 그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IDB는 세계에서 4개 기업만이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컨티넨탈, 보쉬, TRW 그리고 만도인데요. 요 앞선 3개 기업은 다 독일 기업입니다. IDB는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아키텍처를 만도에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IDB HAD는 IDB의 자율주행을 위한 이중안전 제어 장치를 적용한 제품입니다. 만도가 세계 최초로 시장에 출시했죠. IDB에 있어서는 만도가 제일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999년인가? 네. 그때 기술 격차 21년이라고 예, 기억이 예, 나요. 예. 와, 그 기술 격차가 지금은 제로인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따라하거나 참고할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기술을 리더하는 선두에 진입했다는 얘기죠. 그렇긴 하지만 리더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실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진정한 개척자의 시간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행 작가로 활동하며 많은 도시를 만났습니다. 갯벌이 변해 도시가 되고 미래 세대의 배움터가 된 100곳 신도시. 이 도시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네.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 네. 완전 허벌판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가 이 매립지가 예전에는 화약 실험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에서도 외진데라서 진짜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뭐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겠죠. 브랜드를 할라 비발디 캠퍼스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가치를 아파트 브랜드에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프트 프로그램을 서울대 사범대하고 협력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고 입주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서울대 측하고 멘토링까지도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도 교육 특화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아이비리그를 답사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를 다 둘러보신 거예요? 네, 미국 땅이 넓어서 고생 좀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외국의 도서관 같은데요? 예, 여기 중앙의 베리타스 홀은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중앙 광장, 도서관, 실내 체육관들도 미국 명문대에서 공간 아이디어를 찾았죠. 이곳도 유서 깊은 건물의 느낌이 납니다. 예, 여기가 각 건물 1층에 저희가 설치를 해드린 헬로 라운지라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타입의 개별 룸을 만들어서요. 스터디나 모임 등을 가질 수 있게 했죠. 입주자 학생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회사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럼요. 저희가 기존에 단순 시공자였다면 디벨로퍼로 변신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이런 캠퍼스 확장을 생각하면 한라를 첫 번째로 떠올리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한라의 역량이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디벨로퍼로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하겠기에 정말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한라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자율주행의 미래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정말 핸들에 손을 전혀 안 대시네요. 보여드린 기능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인데 운전자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그 목적지까지 설정된 경로를 자동으로 따라가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고속도로 자율주행 말고도 저희는 이제 도심로에서 자율주행하는 기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저희가 시연하려고 하는 오토 셔틀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기능도 저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당시를 생각해보면 해외의 자율주행 기술들이 조금씩 고급화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힘으로 기술 개발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만도 샤시 제품들과 통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을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2014년도에 그 국내 최초로 차량용 레이더 센서를 상용화 성공하게 이제 되었고요. 아,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차량용 레이더이군요. 네, 맞습니다. 2014년도에 양산한 최초의 차량용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2세대 가면서 두 개의 기판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설계했습니다. 3세대 레이더는 코너하고 측방을 보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양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전방 레이더하고 코너 레이더까지 포함한 레이더 전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4세대도 개발되고 있나요? 4세대는 RF 기판 자체를 없애는 기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4세대 제품의 개발 목표는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제품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한라 인재 개발원은 마치 둥근 물방울처럼 생겼습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수면에 떨어져 퍼져나가듯 한라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인재를 길러왔습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 기술 중심의 정신으로 이어온 한라의 60년. 그럼에도 한라의 사람들은 아직은 세계 최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한라가 흘린 한 방울의 땀은 전 세계로 퍼져나아가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언젠가 다가올 이 미래를 다시 한번 취재하고 싶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라는 플랫폼이 형성이 됐을 때 저희가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겠다. 파트너십 투게더 역량을 갖춘다면 비즈니스 기회로도 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만도 제품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과 같은 기술적인 확장이 또 소프트웨어가 모든 차량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나 호환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도는 오토모티브 소프트웨어 역량면에서 국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제품을 개발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들을 한 곳으로 모으지 않는다면 이 거대한 기술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많이 그래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키 탤런트에 대한 리크루팅과 리텐션이 사실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제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주를 하고 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 MCA의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This year, HL Mando celebrated its 10 millionth reps unit produced, along with unprecedented customer diversity. For the future, we must venture into by-wire products and expand into new product markets utilizing our technical expertise. This is an aggressive challenge, and I know through close aligned vision, strategy, and cooperation, we will succeed to brighten the next 100 years for the HL Group. 자동차 전체를 들고 옮길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완전한 AMR에 대한 부분들이랑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WG 캠퍼스의 투자 영역은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모빌리티, 로보틱스 같은 분야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인포테인먼트, 차량용 반도체 같은 분야로도 관심을 확대하고 있고요. 신속한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서는 M&A 같은 과감한 수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장이 얘기한 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줄 때는 내려주면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저기 가는군요. 그럼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눴던 얘기 중에서 과연 저때 나중에 그린 도면에 들어간 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얘기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이번 워크숍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토론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이렇게 따져보고 지금 주택시장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상품의 브랜드를 새롭게 포지셔닝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력 소비층이 변하는 만큼 지금 우리는 MZ세대들의 소비 가치에 충실한 상품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4베이 평면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나의 삶을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 중에 하나가 페르소나존으로 명명될 수 있고요. 이제 모빌리티 플레이어들 역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을 좀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는 이제 OEM이 주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OEM이 개발하는 환경에서도 각각의 지역이 T1이 개발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큰 지역이가 있는 게 OEM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가 훨씬 편하게 됩니다. 현재 HL 클레무브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글로벌 탑5 문턱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발빠르게 제품과 기술을 개발해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업체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해외 현지 프로젝트 대응력을 강화하여 현지 OEM들과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고객 다변화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 그리고 인도 공장은 로우코스트 컨트리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라그룹은 과거 Faster Follower에서 First Move로 변신해 왔듯이 한라그룹은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언제나 시장의 예상과 기대를 한 단계 뛰어넘는 도약을 해왔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HL로서의 변신은 이름만이 아닌 철학과 비전의 진화 및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AI와 빅데이터 등 현대 기술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정말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지난 역사 동안 이루어진 변화가 2년 만에 새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무리 오래된 기업이라도 한 3에서 5년 이내로 한 번씩 새롭게 자신의 역량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한라그룹이 지난 60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셨지만 앞으로 새로운 HL그룹으로 더 많은 60년을 준비하시려면 거의 매 3년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겠다는 각오로 혁신의 마인드로 중무장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믹스라는 용어를 처음에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테크놀로지가 이코노믹스, 즉 어떤 이 경제를 견인한다는 측면인데요.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결국은 탈출구, 어떻게 보면 동아줄이가 쭉 내려와야 되는 게 기술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화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겁니다. HL그룹 역시도 이 어떤 테크노믹스 시대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데서 오는 그 파장들이 지금 우리한테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있는데 지금 해왔던 방법대로는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일단 우선 변화를 받아들이자. 변화를 하자는 거는 어렵죠. 과거의 그 습관, 관습대로 하는 거는 이런 거 우리를 도태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공격, 수비, 사람 이게 중요하다. 공격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해야 되는 거. 이노베이터가 돼야 되겠죠. 공격은 뭔가 새로운 걸 좀 해야 되는. 두 번째 수비는 역시 이 펀더멘탈이죠.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줘야겠다 이제는. 모든 걸 끌고 갈 수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에셋이니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리텐션할 거고. 과감하게 많은 다양한 업체들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들과 소통하면서 결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쉐어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기술은 HL그룹이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잘해왔던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에서 또 역시 신기술을 많이 교류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주 극단적으로 다양화되거나 한쪽으로 쏠림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양극화하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이런 정규 분포와 또는 그에 따른 평균적인 소비자라는 말이 가능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HL그룹도 과거에 가지고 오던 어떤 매스지향적인 사고를 버리고 고객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초개인화된 그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